작년 말서부터 어제까지 거래 일수가 총 6일간이었습니다. 그 6일 동안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올린 종합주가지수가 3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주식을 빼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종합주가지수 4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보다도 더 극단적인 경우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기간 동안에 4%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그 과제를 좀 안겨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이 반도체 주가의 상승에 맞춰서 쫓아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좋지 않은데 반도체 주식이 맞춰질 거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은 굉장히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만 현대차증권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한번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저기 그 기업 탐방 자주 많이 예, 가십니까? 예, 많이 갑니다. 예. 요즘 그 코스닥 기업 탐방을 가면 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역시나 가장 좋은 분위기가 어디냐면 IT 업종 관련된 IT 쪽. 업종. 예, 예. 그쪽이 일단 현재 지금 가장 일단 뭐 말 수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 관련된 매출이나 실적도 올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쪽 관련된 데가 좋고, 또 하나 좀 관련된 데가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또 시진핑 주석이 올해 상반기 안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예. 예. 역시 기업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거가 주가하고 바로 연관돼서 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예. IT 관련주와 그다음에 중국 중국 관련주 관련주, 이런 예. 것들이 올라가는 게 그 이미 시장 그 예. 기업들의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자, 그 코스닥 그 시황 분석 지금 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장? 그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반도체에 너무 다 몰입을 예. 하다가 보니까 시장이 지금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이런 그 종목들이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거든요. 한번 좀 시장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좀 올해는 좀 상당히 시장에서 특히 올해는 좀 특히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매우 좋을 거다 기대를 가졌었는데, 때마침 또 이제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이것도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나 했다가, 다행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확전은 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다시 좀 코스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시나 IT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이런 게 막 신고가가 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IT 전망 그 시가총액 상위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IT 업종이 모두 다 좋습니다.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5G 관련주에서 모두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관련주, 뭐 면세점,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좋고, 또 이제 작년에 한일 관계 악화로 피해를 입었던 여행주, 다시 또 이제 한일 관계도 정상화. 왜냐하면 7월 말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이 좋고,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라젠 같은 경우가 다시 좀 반등을 보이면서 그렇죠. 그래도 바이오는 역시나 K 바이오는 죽지 않았네 이러면서 이거 다 좋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최근에 좀 시장의 자금도 기관, 외국인 개인할 것 없이 다 좀 코스닥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1월 달에 코스닥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주까지의 성과는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오늘 주식시장을 볼 때에 좀 특징적인 거는 연초서부터 어제까지는 일방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파생됐다고 해봐야 반도체와 비슷한 IT 정도 이렇게 파생되는 형태였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오르지 못하고 가격이 낮았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요게 요 다음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중소형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1월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코스닥에서 1월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전망을 해주시겠어요? 아, 예. 일단 1월 초에 일단 두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랑 관련된 그런 좀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주로 금융 투자, 그러니까 위주로 좀 매도세가 올 초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작년 말에 일반적으로 연말에 이런 배당 관련된 소득을 얻으려고 좀 금융 투자 관련된 매도세가 세게 들어왔다가 연초 이제 그 첫째 주 정도에 이렇게 또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금융 투자 관련된 쪽에서 좀 그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수급도 안 좋았다가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1월 초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두 개가 해결되면서 1월 달에는 좀 그 코스닥에 있어서 좀 강한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1월까지 아무튼 중간에 또 설 연휴도 있고 그렇지만 좀 예. 계속해서 올라서 조금 일반 투자자들도 예. 이 시장의 혜택을 예. 조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예. 많이 듭니다. 개별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서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이제 뭐 코스닥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예. 이게 가장 업종도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그런데 1월 달에 JP 모간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대도 상당히 있을 거고 한 그 상황인데 2020년도에 예. 제약 바이오 업종은 어떨 거라고 지금 예, 보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국내 어떤 기업이 참석을 하냐, 뭐 몇 번째 순서로 스피칭을 하냐 등등등 벌써 이게 다 궁금해하고 하는데 일단 작년 2019년보다는 올해 바이오가 분명 개선될 겁니다. 작년 특히 하반기에 원체 바이오가 안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라젠 같은 종목 반등이 나오면서 좀 최근 작년에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단 그 한 2, 3년 전 같이 막 그런 아주 제약 바이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고 단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특정 테마 뭐 예를 들면 뭐 치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알츠하이머 좀 이런 쪽 관련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한정된 쪽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분명 다시 또 주가상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바이오가라고 해서 예. 모두 다가 올라가는 예. 그런 것보다는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처럼 특정한 예. 그 부문에 특정 테마. 예.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그런 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일단 있는데 이건 일단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건 제가 좀 이따 그러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걸 예.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국 관련 주식들입니다. 그 동안에 사드 이후로 굉장히 안 좋은 그 예.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뭐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미디어도 예. 그렇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예.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지금 그 기대를 예,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사드가 반드시 분명히 풀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 회담도 했고 시진핑 주석이 올해 방한할 거라고 일단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드 사태가 벌어진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드 사태 이전에 일본과 중국의 그 센카쿠 열도 분쟁을 봐도 2년 정도 지나면 해결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가뜩이나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상황에서 또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이제 사드 사태가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드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의 강한 실적의 회복과 또 주가의 반등이 나올 거라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수혜주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면세점 그래서 뭐 최근에 호텔 신라 이런 거 많이 올랐고요. 예. 화장품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주 뭐 YG 엔터테인먼트나 그 외에 뭐 이제 미디어 관련된 업종도 주가가 좋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최근에 IT 업종이 좋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 업종에 좀 그걸 좀 매도하고 좀 순환매를 다른 쪽으로 가는 움직임도 포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중국 관련된 업종이 좀 상당히 주가상으로도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 관련한 주식 쪽으로 조금 상승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중소형주 특히 또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예.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들이 예.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면 역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기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차피 정부가 그쪽에 정책의 역량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고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IT 소재, 부품, 장비 흔히 말하는 애국 테마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일본을 비롯한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자체 독립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현대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이나 아니면 작년에 조성한 그 뭐 필승 코리아 펀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그 자금 측면에서도 강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으로는 올해에도 강한 이런 그 실적과 주가의 상승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에서는 올해 내내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졌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좀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예. 작년 언제에서부터 이게 계속? 예, 그러니까 작년 한 8월 정도부터였습니다. 이제 여름 좀 이제 지나고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쪽 관련된 주식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또 예.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자체화시키면은 그동안 일본을 비롯한 해외 쪽에 의존했던 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적 상승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그 전방 업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외 등등 업체들이랑 훨씬 더 네트워크 상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관련해서는 실적과 주가 모두 다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끌고 왔던 중후장대한 기업들이 예. 최근에 별로 그 성장성이 높지 않고 성장성이 계속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트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 성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그 중소형주 중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서 어떤 쪽을 미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업종명해서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까지도 IT 쪽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예. 했습니다. 과거에는 코스닥 하게 되면 이제 IT가 거의 예,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이었습니다. 형태였었는데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바이오에 계속해서 바이오, 밀려서 현재는 두 번째 업종 정도 예. 이렇게 됐는데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그 IT 회사들 예.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요 역시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IT 업종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방 산업이 너무나 좋고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쪽이 너무 좋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소재 부품 장비의 이런 국산화 이런 거는 정부의 강한 지원 또 정책 자금 지원 이런 게 있고 또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 뭐 이런 그 디스플레이도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도 좋을 뿐더러 스마트폰도 다시 일단 그 신먼트 이런 매출 그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이쪽 좋고 등등등 여러 면에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IT 업종에 관해서는 올해 내내 계속 그냥 저는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올해 내내 IT 업종은 괜찮으니까 예. 코스닥에 있는 IT 업종들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낫겠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수소차 관련한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수소차에 상당히 많이 그 포커스가 둬지는 형태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수소차가 세계적으로도 아무튼 우리 수소차가 조금 그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상태에 예. 있는데 수소차 관련한 주식들은 어떻게 예, 일단 접근을 해야 근데 이제 될까요? 수소차 같은 경우가 분명 현재 테마는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정부나 이런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는 많은데 이게 실제로 매출로 찍히는 시점이 언제냐? 예. 이것 때문에 그동안 쉬쉬했었는데 예. 이번 정부에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소차가 상용화 진짜 길거리에서 보이고 대량 생산량이 늘어나서 관련 업체에게 실제로 매출 실적이 찍히는 그게 점점 다가오면서 최근 주가에도 좀 관심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좀 이 자동차 관련된 건 안전성 문제나 등등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타는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과연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거나 새로 살 때 과연 수소차를 당장 대량적으로 구매하는 그 시기가 언젠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좋은데 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예. 모양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예. 형태가 아니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느냐 하는 예. 것들을 일단 보고 예. 우리가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이제 2020년에 예. 그 코스닥 시장 전망은 어떨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좀 자금 유입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또 부동산이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중에 또 그렇다고 또 저금리다 보니까는 마땅히 지금 투자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런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요 몇 년간 특히 미국이나 다른 해외 주식시장은 많이 오른 것 대비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언더퍼폼, 좀 예.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히려 한국 시장을 좀 이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좀 한국 주식시장이 좀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예.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코스닥 시장이 관심을 좀 많이 예. 모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예. 주셨고요. 그 말씀을 하셔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수급 부분인데 예. 그 동안에는 뭐 코스닥 관련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 우선 아무튼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예. 올해는 수급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 좀 코스닥을 좀 많이 매수할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코스닥 국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수급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게 탑픽을 좀 여쭤봐야 예.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예. 뒤로 밀었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오늘 종목 2개 가져왔습니다. 오늘 예. 테마 뭐 중국 바이오, 그다음에 IT 다 이렇게 엮인 건 첫 번째 이제 VT GMP라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 업종인데요. 일단 VT GMP요. 예, VT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이 현재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매출액이 일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올해 2월 말 3월 초쯤에 미디어 커머스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중국의 왕이 그룹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사드도 풀리고 한학령 해제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 그리고 사드 해제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이게 VT GMP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 관련돼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실 종목은 S맥입니다. S맥이요? 그 VT GMP가요. 예. 또 자회사 중에 GMP 바이오라고 예.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중국 알츠하이머,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상당히 좀 올해 좀 상당히 실적이나 모멘텀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예. 됐고요. 두 번째 종목이 뭐냐면은 S맥이라는 종목입니다. S맥이요? 그러니까 예. 원래 과거 휴대폰 모듈을 했는데 예. 여기 사업부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필름을 하는데 최근 앞으로 유행하게 될 폴더블 휴대폰 관련된 플라스틱 필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개발이 끝나면 이제 납품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폴더블 휴대폰 관련해서 플라스틱 필름 납품을 될 거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가 얼마 전에 그 자회사로 하나를 편입시킨 게 있는데 히토류 아시죠? 히토류. 최근 히토류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중국에만 의존했는데 이 인수한 업체가 인도에서 히토류를 생산해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히토류의 그런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 S맥의 자회사 그 TREL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앞으로 인도 쪽에서 히토류 관련된 비즈니스가 시작되면은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실적과 주가 모두 다 증가할 거기 때문에 한번 S맥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맥과 그다음에 VT GMP 두 개를 추천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